여러분,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주름이 언제 생겼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의 자신감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름을 늦추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화를 막는 슈퍼푸드 10가지를 소개하며 우리의 피부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비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 C도 풍부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주름을 예방합니다. 특히 간편하게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요거트에 곁들이거나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전반에 탁월합니다.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 빵에 발라 먹거나 디저트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먹으면 피부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9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비타민 E와 C가 풍부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합니다.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실 수 있으며 간단히 으깨서 토스트에 발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피부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피부 보습과 노화 방지에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연어는 구워서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스테이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 섭취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어를 활용한 간단한 초밥이나 그릴 요리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는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 스튜, 수프, 파스타 소스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꾸준히 마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에 신선한 토마토를 더하거나 브루스케타 같은 간단한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를 매끄럽게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호두는 간편하게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는 두뇌 건강에도 유익하여 노화를 늦추는데 전반적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시리얼에 곁들이거나 베이킹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피부의 장벽을 강화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C와 E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금치는 샐러드, 스무디, 데친 반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오믈렛이나 국으로 조리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조리하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합니다. 7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염증을 줄이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2~3잔 정도의 녹차는 피부뿐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름철에는 아이스 녹차로 즐기거나 따뜻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녹차는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스킨케어 제품에 녹차 성분이 포함된 경우 주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 분말을 활용한 디저트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을 개선하고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고구마는 구워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나 디저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톤 개선에도 효과적이며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 스프나 팬케이크로 변화를 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9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단, 설탕 함량이 낮은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2조각으로 충분하며 간식이나 디저트로 활용하면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도 유익합니다. 초콜릿을 곁들인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를 보습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면 영양소 손실 없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일을 빵에 찍어 먹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요리에 사용하면서도 간단히 피부 보습제로 활용할 수 있어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슈퍼푸드들은 단순히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보세요. 오늘부터 이 슈퍼푸드들을 식단에 하나씩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피부와 건강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수명을 줄일 수도 있다고요. 말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믿기시나요?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말인데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놀라운 이야기죠.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말버릇이 뇌 건강과 면역력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버릇은 몸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노화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하는 말일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진다고 하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버릇은 습관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더 조심해야 할 말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버릇 5가지와 그 말이 왜 건강과 뇌에 나쁜지,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말투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분위기와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고 오늘부터 말버릇부터 천천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감정이 실린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마음도 따뜻해지죠.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기분도 따라 가라앉습니다. 말은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안의 감정도 함께 굳어집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감정뿐 아니라 몸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쌓이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고 말합니다. 말과 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말이 다시 마음과 몸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버릇이 결국은 삶의 방향까지 바꾸게 됩니다. 말은 결국 내 건강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뇌를 위협하는 자극 중 하나입니다. 난 안 돼, 어차피 소용없어 같은 말은 뇌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이 자주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말은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실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뇌는 긍정적인 말에는 편안함을 느끼고 부정적인 말에는 긴장과 불안을 느낍니다. 반복되는 부정어는 뇌를 예민하게 만들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말투 하나가 뇌 건강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뇌가 받는 자극 중 가장 강한 게 바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버릇은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지금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는 자주 쓰는 말에 반응하는 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자주 하면 그 말이 생각 없이 나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했던 말도 반복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신경회로의 고정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안 되라는 말을 계속 쓰면 뇌는 그 상황이 실제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굳어집니다. 자존감도 점점 낮아지고 의욕도 줄어듭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버릇은 결국 삶의 태도까지 바꿔놓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뇌는 나는 할 수 있다는 회로를 만듭니다. 반복되는 말 하나가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버릇을 바꾸는 것은 곧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은 70대가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겸손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부정의 말입니다. 내 나이를 핑계 삼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뇌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활동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걸 배울 필요도 도전할 필요도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은 신체 활동도 줄어들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뇌와 몸이 동시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공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 한마디로 스스로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겁니다. 뇌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라는 말 대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다는 표현으로 바꿔야 합니다. 말 하나 바꾸면 뇌도 반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내가 다 잘못했지 뭐라는 말은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반복되면 자기 비하로 이어지고
뇌는 이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뇌가 이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죄책감, 우울감, 자책으로 이어져 감정이 더 무거워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주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면역력은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무게가 몸에까지 전달되는 거죠. 또 이런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듣고 나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대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지 같은 말로 바꿔보세요. 가벼운 위로 한마디가 감정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은 이제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아무것도 재미없어라는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생각보다 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뇌는 말한 내용을 실제 상황처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재미없고 의미 없는 상태로 고정되기 쉽습니다. 이런 말은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더 깊게 만듭니다. 처음엔 그냥 푸념처럼 시작했지만 반복되면 감정 자체가 어두워지고 무기력함이 몸에 배게 됩니다. 무기력은 몸의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외부 활동도 줄어들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새로운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 모든 게 악순환처럼 연결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대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라고 말해보세요. 뇌는 그 말에 따라 반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말로 끌어내는 방향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의미 없다는 말보다 의미를 찾아보려는 말이 뇌를 살립니다. 오늘부터는 이 말 대신 작은 기쁨을 찾아볼게요라고 바꿔보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너는 원래 그랬잖아.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이런 말은 과거를 끌어와 현재를 판단하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변할 기회를 잃게 되고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대화를 끊어버리는 벽이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시 꺼내는 건 상처를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말이 반복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에게 많이 나오는 말버릇이죠. 대신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열고 희망을 주는 문장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그걸 고쳐가며 살아갑니다. 상대를 붙잡으려면 과거보다 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건강한 관계를 지켜줍니다. 지금부터 그 말은 입에 올리지 않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 말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독이 됩니다. 어차피 다 소용없어라는 말은 희망을 아예 잘라내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행동도 멈추고 생각도 정지하게 됩니다. 뇌는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변화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말은 자기 보호처럼 들리지만 실은 스스로의 미래를 포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삶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소용없는 일이 아니라 아직 결과를 모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소용없어라는 말 대신 그래도 해보자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작은 의지만 있어도 뇌는 그 변화에 반응합니다. 희망은 말에서 싹트고 말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사람의 몸은 말과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의 긴장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다 분비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감기 같은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혈압 상승,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몸이 이렇게까지 반응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부정적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말버릇은 스트레스를 습관화시켜 몸을 지치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을 괴롭히고 있는 셈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말부터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를 지치게 하는 말인지 돌아보세요. 말 하나가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과 말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수록 노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가 노화 호르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이 감정은 신체 세포에 악영향을 줍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얼굴 표정도 굳어지게 됩니다. 특히 얼굴 근육은 감정 표현에 따라 긴장하거나 이완됩니다. 늘 인상 쓰고 푸념을 하면 얼굴에도 그 감정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웃는 말, 긍정적인 말은 얼굴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뇌는 감정뿐 아니라 외모와 자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이 바뀌면 표정도 바뀌고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젊어 보이고 싶다면 말부터 젊게 써보세요. 피곤하다, 못하겠다 대신 할 수 있다, 괜찮다를 말해보세요. 그렇게 긍정의 말이 몸과 얼굴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말버릇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과 뇌는 늘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말이 바뀌면 뇌가 반응하고 뇌가 바뀌면 몸이 따라갑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뇌는 방어적인 상태로 바뀝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에너지를 낮추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의 활동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뇌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게 되고 몸 역시 활력을 잃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말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외부 자극에 무덤덤해지게 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몸도 가볍게 만듭니다. 괜찮아, 고마워, 잘했어 같은 말은 뇌에 긍정적인 회로를 만들어 활력을 줍니다. 그 결과 몸도 활발히 움직이고 표정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뇌와 몸이 함께 살아있으려면 말부터 따뜻해야 합니다. 결국 말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뇌는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집니다.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같은 말은 뇌에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희망이 생기면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마음도 밝아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라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뇌는 새 언어에 적응합니다. 말버릇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건강한 말이 건강한 뇌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긍정적인 단어를 하나씩 늘려보세요. 뇌가 살아나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주 하는 말은 자존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자존감을 점점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자신을 격려하는 말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는 괜찮아, 수고했어 같은 말은 감정을 다독이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말은 감정의 출구이자 감정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려면 말부터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화날 때, 슬플 때, 지쳤을 때 쓰는 말을 바꿔보세요. 상황은 같아도 말 하나로 반응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 곧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말이 감정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감정 조절기가 되어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그것이 자존감을 살리고 감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게 한마디 칭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버릇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 간의 갈등을 풀기도 합니다. 고마워, 괜찮아, 사랑해 같은 말은 단순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쓰는 사람은 주변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관계가 편안하면 삶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오해, 가족 간의 거리도 말 한마디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말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말로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말 한마디가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감정을 담고 생각을 만들고 건강까지 바꾸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버릇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나이에 뭘 어차피 소용없어 같은 말은 나 자신을 위축시키고 뇌와 몸을 점점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괜찮아, 해볼 수 있어 같은 말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 한마디 바꾸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중 하나만이라도 바꿔보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온 인생, 그만큼 소중한 말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버릇을 건강하게 바꾸는 선택,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말버릇 중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또는 이미 실천하고 계신 긍정적인 말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꼭 이 내용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말로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20살이나 30살을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젊고 에너지도 넘치고 뭐든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유는 점점 줄어드는 줄 알았습니다. 일도 없고 사람도 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 이제는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들 생각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다고요. 예전보다 몸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훨씬 가볍고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요.
남들은 잘 모릅니다.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찾아오는 이 특별한 자유를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들이 잘 모르는 70대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인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공감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무슨 말을 할 때도 항상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요즘에야 제대로 느낍니다.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오르죠. 지금은 그런 기준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남의 기대보다 내 만족이 더 중요한 시기. 그게 바로 70대의 자유입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선택할 때 늘 주변을 의식했습니다. 가족 눈치, 직장 눈치, 친구 눈치까지.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허락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산책을 나가든 혼자 밥을 먹든 내 선택이 곧 내 삶이 됩니다. 내가 고른 시간과 내가 정한 장소에서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선택은 더 이상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운 자유가 되었어요. 누구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참 고맙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고 돈이 부족하고 책임질 게 많았죠. 그래서 늘 나중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나중이 결국 오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지금은요. 오히려 하고 싶은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어디든 가볍게 떠날 수 있어요. 배우고 싶은 게 생기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등록할 수 있고요. 삶의 속도가 천천히 흐르다 보니 하고 싶은 걸 더 깊이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많다는 건 곧 자유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직장에 가고 아이를 돌보고 가족 챙기고 내 시간은 거의 없었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여유 있게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의 리듬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오히려 더 알찬 하루를 만들게 해줍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시간이 내 삶을 더 단단하게 채워주고 있어요. 그 여백이 주는 평화가 진짜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의 시간에 맞춰야 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회의 시간에 맞춰 이동하고, 약속에 늦을까봐 서두르고, 항상 누군가의 시계에 맞춰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천천히 걸을 수 있고, 느긋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재촉하지 않는 하루는 마음까지도 여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하루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이제야 내 취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음악이 좋고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는지, 커피는 어느 정도 농도가 좋은지도 알게 되죠. 천천히 음식을 고르고 꽃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르고 즐길 수 있다는 건 큰 자유입니다. 이런 작은 취향들이 하루를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결국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처도 많고 약속도 많고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수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한 사람이 곁에 있는가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고 친한 척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조용히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죠. 불편한 사람보다 편한 사람 하나 있는 게 훨씬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꼭 사람을 많이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나와 맞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선택이 가능한 지금이 참 자유롭습니다. 어릴 땐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갈등이 생기면 내가 참아야 한다고 여겼고, 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해서 억지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굳이 힘든 관계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편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조금 멀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유지됩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은 남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남겨두고 싶은 관계만 남길 수 있다는 건 마음이 자란 증거이자 진짜 자유를 얻은 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혼자 걷는 산책길도 생각보다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롭습니다. 젊을 땐 이런 고요가 외로움 같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고요함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따뜻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고요함을 즐길 수 있게 된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로 하루가 꽉 차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할 일, 책임질 일, 돌봐야 할 일이 많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늘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우선입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뭘 하든 나만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느끼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꼭 무언가를 이뤄야 하는 날이 아니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더 좋은 날이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나다운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하루. 그게 진짜 삶의 여유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엔 무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몸이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일하고, 쉬는 게 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몸이 피곤하면 쉬고, 하기 힘든 일은 미뤄도 괜찮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기보다 덜 하더라도 더 깊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 그 자체가 큰 자유입니다. 예전엔 어디를 가든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해야 할 일, 책임감, 걱정거리들이 늘 머릿속에 있었죠. 발걸음은 빨랐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걸음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급하지 않아도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걷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었고 길가의 꽃을 보며 미소 짓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뭔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리듬대로 걷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몸은 천천히 움직여도 마음이 가볍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는지 지금에서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껴야 하고 저축해야 하고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꼭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에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음식, 따뜻한 옷,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 이런데 돈을 쓰는 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물건보다 경험에 쓰는 돈이 훨씬 더 오래 남아요.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흐르게 하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요즘은 뭘 사느냐보다 왜 사는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에 따른 지혜 아닐까요? 이제는 돈보다 삶의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좋고, 옷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예전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었지만, 지금은 덜어내는 게 더 좋습니다. 물건도 일정도 관계도 단순해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무엇을 더 가지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집안에 여백이 생기니까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단순한 삶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적당한 것이 오히려 더 만족스럽습니다. 더 이상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 이 삶에 충분히 감사하게 됩니다. 비싼 물건을 사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땐 그게 왜 그런지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마음이 채워져야 진짜 행복하다는 걸요. 좋은 대화, 따뜻한 손길, 함께 걷는 산책길. 이런 것들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물건은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마음을 채우는 건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보다 교감에 더 관심이 가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이야기. 그게 요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물질은 줄어도 괜찮아요. 대신 마음이 더 따뜻해졌으니까요. 이런 자유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무언가의 역할 속에서 살았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회사원으로서,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사회적 역할보다는 개인으로서의 내가 더 중요해졌어요. 처음엔 조금 허전했지만 점점 진짜 나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삶.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게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역할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롭다고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혼자서 걷고 혼자서 생각하고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늘 바깥을 보느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죠. 이제는 조용히 나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나와 나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나 자신과 친해지는 이 시간, 그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건 얼마나 나답게 살았느냐인 것 같아요. 남의 기준대로 살면 늘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나답게 살기 시작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많아졌고 나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부러움도 비교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인생은 남처럼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게 가장 멋진 삶이라는 걸 지금 이 시기에야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들은 잘 모르는 70대의 진짜 자유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인 이유를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나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며 복잡한 관계보다는 편한 사람 하나에 만족할 수 있는 나이. 몸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진 것보다 느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금. 그리고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여유까지. 이 모든 게 70대의 자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은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더 자주, 더 깊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누리고 계신 인생의 자유가 있다면 댓글로 따뜻하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공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자유로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지금이 바로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살의 나에게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건강 좀 챙겨라.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챙겨라. 인생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주변도 좀 둘러봐라. 맞는 말이에요. 젊을 땐 잘 몰랐죠. 성공하고 돈 벌고 인정받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특히 70대가 넘고 나면 그때는 몰랐던 진짜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루를 조용히 보내는 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또 어떤 분은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고 해요. 결국 우리가 찾아 헤매던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지만 70대 이후에야 알게 되는 진짜 행복 5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젊었을 땐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출근하랴, 아이 키우랴,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잠깐 앉아 쉬는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뭘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바쁜 일들이 하나씩 줄어들면서 비로소 멈춰서게 됩니다. 조용한 아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던 인생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평온한 시간들이거든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누군가 기다리는 것도 없고 마감에 쫓기지도 않는 하루. 이 모든 게 그저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멈춰있는 시간이 주는 진짜 행복이에요. 바쁠 때는 잘 안 보였던 일상 속 작은 평온함. 이게 바로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던 하루 예전엔 그런 날이 재미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뿌듯하고 의미 있는 하루 같았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무사히 하루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런 소소한 일상. 병원 안 가고 별일 없이 하루를 넘기는 것도 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정,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요. 괜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별일 없던 오늘이 내일은 그리워질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기적 같은 하루라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땐 자극적인 것, 특별한 일에만 눈이 갔지만 지금은 그 반대예요. 그냥 조용하고 따뜻한 하루가 참 좋습니다.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깝게 느껴졌죠. 뭘 하든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도 소중해졌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되더라고요. 누구와 이야기하지 않아도 편안한 시간. 책 한 장 넘기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간이에요. 나 자신과 조용히 있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된 것도 나이가 들며 생긴 변화입니다. 그렇게 그냥 있는 시간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삶을 돌아보게 돼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 올 줄은요. 이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있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한 행복입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알아야 유리하다고들 했습니다. 인맥이 곧 능력이라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모임에도 많이 나가고 명함도 많이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많은 사람들 중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몇 명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 더 크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연락 자주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 말없이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나이 들수록 더 느낍니다. 겉으로 화려한 관계보다 마음 깊이 연결된 사람 하나. 그 사람이 있을 때 외롭지 않고 든든해집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웃을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 하나만 있어도 참 따뜻한 인생입니다. 결국 인생은 넓은 인맥이 아니라 깊은 관계 하나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날은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나이 들면 말보다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해집니다. 친구가 와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족이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런 평범한 장면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예전에는 뭔가 말을 주고받아야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말 없이도 마음이 전해지는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 그게 진짜 가까운 사이 아닐까요? 눈빛 하나,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지니까요. 요즘은 그런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자체가 큰 행복이에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는 그런 관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 진짜 위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남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바빠서 잘 몰랐던 얼굴들이 이젠 그립게 느껴지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 친구와 공원 산책하는 그 평범한 순간, 아파트 앞에서 인사 나누는 이유까지 그 누구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땐 곁에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목표에 더 집중했지만 이젠 반대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덕분에 삶이 따뜻해진다는 걸 느껴요. 어려울 때 손 잡아주는 가족, 걱정 없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아침마다 인사 건네주는 이웃,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있느냐가 삶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젊었을 땐 늘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차를 샀다는데 나는 아직도 대중교통. 저 친구는 승진했는데 나는 제자리. 끝없는 비교가 마음을 지치게 했죠.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비교해봤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내 삶은 내 속도로 가는 거고 누구보다 늦어도 괜찮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70이 넘고 나니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걸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젊을 때보다 가진 건 적어도 마음은 훨씬 여유롭고 단단해졌어요. 비교를 내려놓으니 진짜 나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에요. 젊었을 땐 외모나 학벌 같은 겉모습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깊이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 깊이는 시간이 쌓여야만 생기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말수가 줄어도 말 한마디가 더 무겁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멋있어 보여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자기 생각을 지키는 태도. 그런 게 진짜 멋 아닐까요? 젊었을 땐 몰랐어요. 내면의 안정감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지금은 외모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도 외롭지 않은 이유. 내 안이 편안하니까요. 이 내면의 평화가 나이를 먹으며 얻게 된 보물입니다. 젊을 땐 늘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보다 예뻐지고 똑똑해지고 성공해야만 한다고 믿었죠. 그러다 보니 늘 부족함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젠 조금 다릅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름이 늘어나도 속도가 느려져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의 실수조차도 지금의 나를 만든 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 비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참 편해져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이 평온함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큰 일이 있어야 기쁘다고 느꼈습니다. 시험에 붙거나 돈을 벌거나 새로운 걸 성취해야만 기뻤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 식탁 위에 올라온 반찬 하나, 집 앞 꽃이 피는 걸 보는 일, 이런 작은 순간이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포근해지고 눈물이 날 만큼 고맙게 느껴지기도 해요. 큰 기쁨을 바라기보다 작은 기쁨을 더 자주 발견하는 삶이 된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특별해집니다. 지금의 내 기쁨은 조건 없이, 상황 없이 찾아옵니다. 크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들. 바로 이런 게 진짜 기쁨 아닐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일상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게 고마운 일이었단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곁에 있는 모든 것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늘 있는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도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감사함이 있다는 걸 느껴요. 마음속에서 자꾸 고맙다는 말이 올라와요. 그런 감정이 쌓일수록 마음도 훨씬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기분 좋은 감정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삶을 훨씬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주거든요. 불평보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들며 느낀 건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없는 걸 바라기보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걸 바라볼 때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감사는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니까요. 요즘은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감사한 걸 떠올려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적어보다 보면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찾았죠.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는 그냥 넘긴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마음도 몸처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은 하루 종일 우울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날은 어떤 일이 생겨도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몸 건강만큼 마음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내 감정을 잘 살피고 돌보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명상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이 건강하면 삶이 더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요즘은 별일 없어도 한번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웃는 게 힘들었던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억지로라도 웃으려 합니다. 웃음은 진짜 힘이 있어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까지 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주변 사람과 함께 웃으면 더 큰 효과가 나요. 가족과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내 웃고 친구와 옛날 이야기하며 깔깔대고 그런 시간이 약보다 낫다고 느껴집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웃음을 늘리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웃을 일이 없다면 웃긴 걸 찾아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마음의 건강은 결국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불편한 일도 덜 괴롭고 좋은 일은 더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됐지만 지금은 조금씩 훈련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일부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하루가 더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걱정이 앞설 때는 그래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짜 행복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용한 일상의 평온함,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함,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여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건강이 주는 힘까지 하나하나가 크진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마음에 남는 행복들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소중한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고 덕분에 삶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나를 웃게 만든 작은 행복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면 분명 더 행복한 내일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나이 들면서 새롭게 알게 된 행복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지금보다 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